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 화도에 있는 31세대 단독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4차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그곳에 다른 모델하우스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새로운 모델하우스 동 앞에 왔습니다. 전체 대지가 107평 정도 되고요. 여기서 도로집은 21평이 제외가 됩니다. 건축은 2층까지 47.7평인데요 1층이 33평, 2층이 14.7평입니다 또 이 지역은 도시가스 난방,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이고요. 골조는 31세대가 모두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외장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기본은 징크나 파벽, 스타코 등을 적절히 혼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 빠른 집 소개를 위해서 입지 조건은 영상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모델하우스는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인데요. 주차장은 12.2평 정도 되는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벙커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전기 콘센트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수도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벙커 주차장에서 세대로 바로 진입은 어렵고요. 주차를 하고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저 안쪽까지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모델하우스 촬영하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 공간에 나와서 식사를 하신다거나 고기를 한 번씩 구워 드신다거나 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바로 앞에 이렇게 단지 내 도로가 있다 보니까 외부하고 바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족끼리 티타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옆에는 잔디와 조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잔디마당이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어떤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기보단 그냥 내 집을 예쁘게 꾸며주는 그런 용도의 공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 라는 얘기고요. 이 안쪽까지 공간은 넓게 확보는 되어 있는데 이 공간도 뭔가 특별하게 쓰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 주방 옆에 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요거는 실내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입니다. 도어락은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락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인식 기능이 있고요. 세대 현관은 세로는 조금 긴 편이긴 한데 아주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장도 3칸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거울이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일괄 수동 장치는 따로 없고요. 중문은 망입유리가 있는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델하우스 타입이 좀 독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쪽이 거실이고 주방이 분리는 되어 있는데 저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으로 가는 이 길목 자체가 상당히 길게 설계가 된 모델하우스 타입입니다. 여기가 메인 거실인데요. 이 메인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파가 2인용 소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2, 3인용 소파 정도만 설치가 가능한 크기의 거실입니다.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이 사용이 됐는데, 지난번 모델하우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타입별로 사용된 창호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또 여기 모델하우스 방향은 북향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모두 북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진 않고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모델하우스가 북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북향으로 배치된 타입들이 전망은 가장 좋은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쭉 막힘이 없이 전부 내려다 보일 정도니까 전망은 북향이 가장 좋다는 거. 그렇다면 뭐 해가 안 드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겨울이라 해가 빨리 떨어져서 해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이치는 걸 볼 수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소개를 할 때만 해도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 쭉 들이치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실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 아래쪽에 보통 문을 달아서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좋고,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책 읽는 공간, 이 정도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활용하기 나름이겠죠. 자, 이제 주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방으로 가기 전에 다용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공간인데요. 아래쪽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수도가 2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간은 그래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놓고도 충분한 세탁실, 다용도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멀티룸이 있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메인 주방이 바로 여긴데요. 이 식탁 등이 이렇게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놓겠다라고 한다면 가로든 세로든 이렇게 놓고 원하시는 대로 배치해서 쓰시면 되고요. 메인 쿡탑을 포함해서 레인지 후드, 그 다음에 주방의 가구들 모두 한샘 정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위에는 레인지 후드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은 한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쪽 끝에도 멀티룸하고 연결이 돼서 환기창 크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싱크볼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삼성 제품의 냉장고가 빌트인 되어 있는 주방이고요. 김치 냉장고는 뚜껑형이 아니라면 따로 설치할 마땅한 공간은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뚜껑형이라면 이쪽에 이렇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탠드라고 한다면 이 맞은편에 보이는 이쪽에다 이렇게 놓고 쓰시면 좋은데,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 공간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주방을 쓰시기에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따가 보실 멀티룸에다가 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문이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방 옆에 문을 열면 아까 마당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그 공간으로 이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마당 출입은 가능합니다.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멀티룸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멀티룸인데요. 멀티룸도 공간이 꽤나 널찍합니다. 자, 여기도 폴딩도어인데 이 앞에도 폴딩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공간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자, 여기서 본다면 꽤나 넉넉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개방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체 폴딩도어를 개방해서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렇게 아무래도 바깥하고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나가서 식사를 하신다거나 뭐 고기를 한 번씩 구워 드신다거나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안쪽에 들어와서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멀티룸에는 이렇게 실링팬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여기에는 멀티룸 포함해서 주방, 거실, 각 방에 모두 온도 조절기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공간마다 개별적으로 난방 관리가 가능하겠죠. 자, 방을 보기 전에 여기 아래층 1층에 메인 욕실이 하나 있는데요. 수납장은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은 그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나 뭐 문이 달린 샤워부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칸막이로만 샤워 공간을 분리를 해 놨습니다. 일체형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로 이렇게 선반이 하나 제작이 되어 있는 메인 욕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기가 1층의 큰 방입니다. 이 1층 큰 방을 안방으로 써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안쪽에서 들어와 보면
저 끝에가 살짝 꺾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안쪽이 1m 80이 조금 안 되는 공간인데 여기에 맞는 사이즈의 수납장을 갖다 놓고 수납 공간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시스템 거를 놓고 드레스룸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놓게 되면 이 뒤에 공간은 사실상 못 쓰게 되는 거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즈에 맞는 수납장을 갖다 놓고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차라리 이쪽 벽면에다가 이렇게 붙박이장을 쭉 설치를 해서 옷 또는 뭐 이불 같은 거는 이쪽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이 1층 큰 방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1층, 그러니까 안방으로 쓴다면 안방 욕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일체형 비대가 있는 양변기, 그 다음에 세면대, 위로는 선반, 또 그 외에는 2단 수납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메인 욕실처럼 칸막이 샤워부스로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샤워 공간은 충분한 편의 안방 욕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은 모두 둘러보신 거고요. 이제 2층으로 가서 2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단도 폭이 한 900 정도 되니까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2층의 거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와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방에는 따로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는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만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또 여기가 2층의 큰 방입니다. 여기를 뭐 안방으로 쓰셔도 좋을 거는 같은데 욕실이나 드레스룸은 따로 없다 보니까 저 끝에 이렇게 북박이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수납 공간 확보는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 2층 큰 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은 없지만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개방감은 느껴지는 그런 2층의 큰 방을 먼저 살펴보셨고요. 맞은편에 욕실과 작은 방이 있는데 작은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방은 확실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침실로 쓰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크기고요.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없고 이렇게 층고가 상당히 높은 2층의 작은 방입니다. 또 이쪽에 2층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1층 메인 욕실하고 동일한 크기와 구조입니다. 일체형 비대가 있는 양변기, 세면대, 선반, 위로 1단 수납장이 있고요. 그 옆에 중앙에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칸막이 샤워부스로 샤워 공간을 분리를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층 내부 공간은 모두 살펴보셨는데요. 확실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모델하우스 타입이 4인 가족 이상은 거주하기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도 3개고 드레스룸이 따로 없다 보니까 만약에 옷이 많다 그러면 드레스룸을 하나 방으로 쓰셔야 되다 보니까 대가족이 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실 곳이 바로 2층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처음에 미리 좀 둘러봤을 때 와, 이렇게 넓을 수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저 끝까지, 그리고 이 옆에 공간도 보면 상당히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는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층에서도 설명은 드렸지만 앞이 막히지도 않았고 산도 바라 보이면서 쭉 아래까지 내려다 보일 정도의 전망이니까 정말 전망까지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그래서 좋은데요.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모델 하우스가 있는 단지 위치가 이렇게 옆을 보시면 차와 사람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주 도로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옆에도 그렇고 이 뒤쪽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이렇게 차와 사람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항상 좀 외부하고 노출이 되어 있는 단지 위치예요.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런 모델하우스 크기 정도면 된다 라고 하신다면 중앙에 있는 타입들을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가 아니고요, 저 안쪽에 보일러실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까지 보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오면 이렇게 작긴 하지만 보일러실이 있고요. 요 공간에 뭐 아주 많은 짐들을 보관하기는 어렵지만 집 안에서 좀 안 보였으면 하는 짐들은 이쪽에다가 보관을 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일러실까지 남양주에 있는 31세대 단독주택의 또 다른 모델하우스 제가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모델하우스 타입의 가격은 7억 600만 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A부터 D타입까지의 가격보다는 좀 저렴한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다른 단독주택, 전원주택 현장에 비교한다면 그래도 높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길 나와서 보신 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3, 4억대 현장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와서 또 다른 모델하우스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